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조, 31조, 그리고 32, 33까지 본문을 좀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림을 보니까 여기 학교가 있고요. 두 친구가 만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는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여요.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인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인사법을 집중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你好，你好，你们好，老师好，你好，你好，你们好，老师好。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처음에 이 여자애가 니하오 라고 인사를 하고 대답으로 니하오 라고 하고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니하오, 니하오. 자, 그리고 학생들이 老师好 그러면 선생님은 你们好 라고 하고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老师好你们好 자, 잘 읽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온 단어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 발표 좀 해볼게요. 인칭대사를 볼 거예요. 인칭대사,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1인칭, 나를 나타내는 말 같이 읽어볼까요? 我, 我, 그리고 너, 2인칭 너를 나타내는 말, 你, 你, 그리고 그를 나타내는 말, 그, 또는 그녀를 나타내는 말이 있네요. 그는 같이 해볼게요. 타, 타, 그녀도 똑같습니다. 타, 타.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여러분 보면은 그 남자의 경우에는 앞에를 이런 사람인 부스를 쓰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 여자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냥 말을 들어서는 구분이 안 가겠죠. 그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형. 그럴 때는 플러스 먼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我们, 우리, 你们, 너희, 너희들이 되겠죠? 그리고 他们, 그들, 他们, 그녀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 老师라고 나오자. 老师. 그런데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老师们 하면 되겠죠? 老师们.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과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제3성의 성조 변화입니다. 성조가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 글자로 간단하게 변조라고 해요. 변조. 성조가 변한다. 변한다. 성조가.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앞장에 듣기 할 때도 한번 짚어봤었는데 삼성 뒤에 바로 삼성이 오면 앞에는 제2성으로 읽어줘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죠. 자, 니하오. 우리가 원래 삼성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힘들다고 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삼성 그대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하오.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 연이 올 때 앞에를 이성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표기는 성조 표기는 그대로 삼성을 하고 읽는 것만 이성으로 읽습니다. 성조 표기는 어떻게? 성조 표기는 변하지 않아요. 변화 없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니하오, 니하오.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아닌 제1성, 2성, 4성, 3성 빼고 나머지 성조예요. 이런 경성, 이런 것들이 왔을 경우엔 반삼성이 되는데 반삼성은 뭐라고 했었죠? 성조를 원래
삼성은 다 이렇게 내려서 읽어야 되죠. 내려갔다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삼성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냐? 반만 내려가고 올라오지 않아요. 자, 대표적인 예 여기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원래 삼성 일성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라오, 시.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반만 내려줘요. 라오. 올라오지 마세요. 라오.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라오, 시. 라오, 시.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님은 어떻게 읽을까요? 님은 이게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오지 마세요. 해볼게요. 님은 님은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바르게 읽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같이. 자, 첫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삼성이었네요. 그럼 앞에 거는 제 2성으로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水果 그쵸? 水果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있는 SHUI 삼성 이 발음은 원래 뭐다? 여러분이 까먹었을 거예요. 한어벽인 표기법에 따르면 원래 중간에 이가 있어. 근데 이를 표시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뺀다 그랬죠. 그래서 水果가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水果 그쵸. 이렇게 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삼성 뒤에 이성이 왔네요. 삼성 뒤에 이성이 왔으니까 반만 내려가는 반삼성으로 읽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美国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반만 내려갑니다. 可乐 마지막 님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2쪽. 자, 보면은 어떤 상황이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셔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시고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만나서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헤어질 때 같기도 하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사를 했었으니까 헤어지는 인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표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읽어줄게요. 같이 해볼게요. 下课谢谢老师자, 再见明天见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下课 하면은 여러분 下课 단어에 나와 있죠. 수업을 마치다. 수업을 마쳐요. 수업을 마칩니다. 선생님이 간혹 그 영상을 찍을 때 마지막에 下课라고 하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下课는 수업을 마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谢谢 하면 앞서 배웠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谢 뒤에 성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성조가 간혹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 성조 없는 거를 갖다가 경성이라고 할 겁니다. 경성.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럼 谢谢老师 하면 뭘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겠죠? 再见 짜이젠은 뭘까요? 잘가 안녕. 그 다음에 민티에는 내일이에요. 그리고 찌는 만나답니다. 그럼 再见 잘가 라고 했을 때 민티엔 내일 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감사 표현과 작별 인사 추가로 더 볼 텐데요. 감사는 谢谢라고 표현을 해요. 谢谢. 그러면 谢谢 고마워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뭘 고마워 괜찮아 이런 경우 천만에요. 고마워 you're welcome 하죠. 자, 이런 경우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不客气 谢谢你 같이 읽어볼까요? A부터 谢谢你그 다음엔 不客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막간이어
띄어서 잠깐 얘기하면은 막간에 이용을 해보자면 무슨 말이죠? 자,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그래서 어떤 칭찬을 했을 때 서양처럼 우쭐우쭐 거리는 게 아니고 보통은 속으로 그렇게 내가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뭐랄까요, 이렇게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谢谢니 했을 때도 不客气, 천만해요 라고 하거나 비슷한 표현 좀 알아둘까요? 자, 이런 말을 더 많이 써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不用谢, 더 줄여서 이걸 날려서 不谢, 不用谢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뿌는 여기 밑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뿌는 원래 제 사성이지만 바로 뒤에 뭐가 오면? 제 사성이 오면 앞에는 제 이성으로 바뀐다. 아까 제 삼성이 바뀌는 걸 보았죠? 그런데 추가로 보면 제 사성, 모든 사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뿌가 오면은 뒤에 뿌가 어디 앞에 오면? 예를 들어서 사성 앞에 오면은 이때는 앞에 있는 앞에 뿌는 제 이성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크치, 여기도 지금 뒤에 크치 사성이 왔죠. 부크치. 원래 부크치인데 뒤에 사성이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가 이성으로 바뀌어서 부크치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치. 그 다음에 작별 인사 짜이지엔이 나왔네요. 짜이지엔은 가장 많이 쓰는 작별 인사이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코미디 프로에 어떤 애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바이 짜이지엔 하죠. 바이 짜이지엔. 짜이지엔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떠날 때 하는 인사로 가장 흔하게 쓰는 인사예요. 자, 그리고 찌는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다시 만난 때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면 시아오지엔 하면 오후에 만나자, 오후에 보자가 됩니다. 시아오, 오후. 구체적인 시간이죠. 그 다음에 중오지엔, 중오, 정오에 만나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밑에 감사를 나타내는 손동작이랑 묶어가지고 요거를 선생님이 PPT랑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어서 중국어로 인사하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접니다. 요즘에 뭐 AR 이모지라고 해서 자기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모지로 만들어주는데 사실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선생님 사실 되게 컴맹이에요. 그런데 이 랜선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고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고 많은 변화가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이 AR 이모지를 쓴 거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제 저작권을 좀 주장해 보고자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모지가 되게 인사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중국어로 인사하기 세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만날 때 하는 인사는 하오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하오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대상 뒤에 하오를 써서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의 뒤에 쓰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따라서 다르게 인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오는 앞에 대상이 올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선 대상이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니하오 같이 읽어볼게요. 니하오 굉장히 간단한 인사말이죠. 가장 일반적인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
닌하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닌하오. 자, 닌하오는 여러분 닌이라는 게 살짝 글씨가 달라요. 아래 마음 심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보다 한참 연장자한테 하는 인사예요. 닌이라는 게 당신, 귀하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영어처럼 원래 존칭어가 발달해 있지 않아요. 영어에서도 보면은 막 아빠한테 are you okay? 막 이러잖아요. you라 그러죠. 당신.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그냥 웬만한 나이 차이는 니라고 하는데 뭐 니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연장자분, 노인들 또는 뭐 나보다 지위가 항상 한참 높은 분, 뭐 교장 선생님 이런 경우에 니인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인하오 하면은 연장자에게 하는 인사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시하오. 라오시하오 하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죠. 쌤이 제일 첫 시간에 라오시 단어 소개했었죠. 선생님이란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오장하오. 샤오장하오. 자, 샤오장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배운 걸 활용해 볼까요? 너희들 여러 명일 때, 여러 명, 난 혼자고 상대편이 여러 명일 때 너희들 안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복수를 나타내는 먼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니만 하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전에 얘기했죠. 시간을 써서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따로 있어요? 아침 안녕? 점심 안녕하세요? 저녁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다 똑같이 안녕하세요를 쓰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침, 점심, 저녁 인사를 따로 쓰고 있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어로. 아침에 good morning 하죠. 점심에 good afternoon 하죠. 저녁에는 good night 하죠. 일본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심심풀이로. 아침에 오하요 하죠. 점심에 곤니찌와 하죠. 저녁에 곤방와 하죠. 이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역시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인사 표현이 달라요. 우선 아침 인사 같이 해볼게요. 早上好早上好 早上好 早上이 아침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길게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요즘에 줄여서 많이 씁니다. 早好라고도 해요. 早好 早上好 자, 아침 인사고요. 그 다음에 점심 인사 中午好中午好 여러분, 中午 우리나라 어떤 말이랑 비슷할까요? 정오라는 말을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은데 옛날에 뭐 라디오 시대 때 가면은 라디오 많이 들을 때는 뭐 정오의 타임 뭐 이런 프로들도 있었어요. 정오라는 건 뭐냐 하면 점심이에요. 점심 인사입니다. 中午好 자, 마지막으로 저녁 인사 해볼게요. 晚上好 자, 저녁 인사고요. 晚上이 저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晚上好 하면은 저녁에 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헤어질 때 하는 인사 见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见. 자, 见은 여러분 하오랑 다른 게 앞에 시간만 와요. 앞에 사람이나 대사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차이를 꼭 구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이 오는데 지금 헤어지는 인사라 제가 열심히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또 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再见 자, 再는 다시란 뜻이고요. 见은 만나다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나 또 봐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见이 만나다라고 했죠.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明天见하면은 明天은 내일이었죠? 네, 见은 만나니까 내일 만나도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下次见, 下次见. 자, 下次라는 건 뭘까요? 다음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만나. 다음에 만나. 사실 이거랑 짜이젠이랑 下次见이 되게 비슷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헤어질 때 아무 때나 짜이젠을 쓸 수 있다면 下次见은 어떤 약속을 하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에서도 야, 밥 한번 살게 이거 이런 얘기 들어보죠. 밥 한번 살게. 뭐 언제 살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야, 다음에 언제 요날 밥 한번 사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밥을 먹기로 한 일정이 있으면 그때는 그쵸, 마지막 거 下次见 이렇게. 그러니까 밥 한번 살게 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인사말로 짜이젠을 쓸 수 있다면 날짜 딱 정해놓고 그럼 그때 보자 할 때 下次见 이렇게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사실 뭐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 느낌 차이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그 교과서에 커즈리라는 부분이 나와요. 손가락을 굽혀서 하는 인사법인데요. 그거랑 꽁쇼도 나오죠? 이렇게 주먹을 쥐어가지고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하는 인사. 꽁쇼는 사실 요즘에 잘 쓰지 않고요. 커즈리는 많이 써요. 그래서 선생님이 커즈리 관련해서 중국 역사랑 관련된 영상을 짤막하게 촬영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요걸 마무리하시고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코우즈리 영상 꼭 봐주세요. 大家辛苦了，再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커즈리라는 중국의 독특한 문화를 설명하고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커즈리가 무슨 뜻이냐? 커우라고 하는 것은 구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구부리다. 즈는 손가락을 나타냅니다. 리는 예절할 때 그 예자예요. 그래서 커즈리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손가락을 구부려서 나타내는 예절인데요. 보통 검지와 중지를 구부린 다음 톡톡톡 3번 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중국어로 시에시에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시에시에 라고 말하지 않고 검지와 중지를 구부려서 탁자를 톡톡톡 치게 되었을까요? 이 유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유래는 바로 청나라 때부터 거슬러 쭉 내려오는 것인데요. 청나라에 유명한 황제가 3명 있어요. 3분. 굉장히 유명한 황제입니다.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3명이에요. 이 3명을 통틀어서 태평성대를 이룬 유명한 황제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커즈리를 쓰게 된 것은 바로 권룡제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권룡제는 뭘로 유명하느냐? 민심을 살피는 거죠. 민심을 이렇게 살피는 걸로 유명을 한데 특히 사복 차림으로 백성들이 그냥 일상생활하는 현장에 딱 들어가서 민생을 살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사복을 입고 신하들 몇 명만 데리고 민심을 살피러 나갔다가 목이 마르니까 이제 차를 마시러 간 거죠. 차를 마시러 갔는데 이 차관에서 차를 이제 신하들한테 먼저 따라준 거예요. 이렇게 신하들한테 따라주니까 신하들이 원래 황제가 차를 따라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절을 하죠. 삐시아 간시에 하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황제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민생으로 나왔으니까 사람들 사이로 나왔으니까 그 신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신하가 머리를 비상하게 빠르게 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황제라는 말도 못하고 감사도 절도 못하니 재빨리 검지와 중지를 구부린 다음에 무릎 꿇는 신용을 해서 톡톡톡 친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나타낸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신하였던 것 같아요. 기지가 되게 뛰어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신용을 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톡톡톡 쳐서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커즈리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총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방식,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구부려서 톡톡톡 치는 거는 가장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고,
상대편이 나보다 훨씬 연장자다. 또는 나보다 지위가 한참 높다. 사장님이고 난 직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극존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나한테 술을 따라주거나 차를 따라줬다. 이럴 때 5손가락을 전부 다 구부려서 톡톡톡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편이 사장이고 내가 사원이요. 그 사람보다 한참 지위가 낮거나 어리거나 할 때 그분이 내가 따라주는 거를 내가 이제 술을 주거나 차를 줬을 때 못 봤어요.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예를 표시하는 거죠. 이럴 땐 손가락을 하나만 써서 톡톡톡 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독특한 문화 현상인데요. 막상 중국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문화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커즐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